자, 이번 시간은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확률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고등학교 버전으로 말만 바꾸면 돼요. 자,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이런 자료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1, 3개, 그 다음에 뭐 2, 2개, 3, 하나 이렇게 들어있는 이런 자료가 있다고 봅시다. 자,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가는데요. 과장님이 좀 한인기 씨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다고 보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자, 당연히 이 자료는 1, 3개, 2, 2개, 3, 하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런 표를 그리는 게 가장 깔끔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걸 뭐 X라고 잡으면 나올 수 있는 게 1 아니면 2 아니면 3인데 그렇다고 뭐 1 아니면 2 아니면 3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으니까 1은 3개, 2는 2개, 3은 1개 있고 전체 합이 몇 개? 6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합계 이렇게 여기를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로 딱 살짝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얘가 도수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죠? 맞죠? 1은 3개, 2는 2개, 3은 하나, 합계는 6개 이렇게 정리하면 한인기 씨 일 잘하네요 이런 얘기를 들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료는 표로 정리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뭐 그래프 같은 걸 그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절반은 1이고요. 그 다음 이 녀석이 또 뭐 3분의 2는 2고 얘는 3이에요. 뭐 이런 뭐 원형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아니 꺾은선 그래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이 자료를 표시한다면 기본 이 표입니다. 자, 이렇게 표로 정리하고 난 다음에 자, 이 자료는 되게 간단한 건데 이게 만약에 지금 전체 6개가 있잖아요. 한 60만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데이터가 되게 많아요. 60만 개고 이 1은 딱 3개가 아니라 한 30만 개 근처 한 29만 9천 몇 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30만 132개 뭐 이렇게 아주 짜잘하게 끝자리 전체적인 비율은 이 정도로 유지가 되는 건데 끝자리 수는 딱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 수가 많으면 수가 많으면 이거 표를 정리를 했을 때 여기 뭐 1이 뭐 29만 8,464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면 조금 불편하죠, 그죠? 맞죠? 사실은 뭐 이 정도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가 굉장히 많아지면 딱 몇 개냐라는 것보다는 비율이 훨씬 중요해진다는 거 아니겠나요? 비율? 그래서 얘는 개수가 되게 많으면 1은 3개가 있다고 표현하지 않고 전체 6분의 3만큼이 있고 그 다음 2는 전체 6분의 2만큼이 있고 자 3은 전체 6분의 1만큼이 있고 요 비율을 합하면 전체 1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하죠. 수가 많아지면. 그러면 뭐 30만 몇천 몇백 몇십몇으로 쓰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비율로 나타낸 걸 우리가 중학교 때 상대도수라고 배웠습니다. 어쨌든 수가 되게 많으면 개수를 쓰는 것보다는 비율을 쓰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통계란 말입니다. 그죠? 자, 이거랑 똑같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요 녀석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1, 3개 들어있고 2, 2개, 3 하나 들어있는데 이제는 여기서 하나를 뽑는 거예요. 하나를 뽑습니다. 하나를 뽑은 걸 X라고 불러줍니다. 여기서 뽑은 걸 X라고 불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질문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X가 뭐가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를 뽑는데 뽑은 걸 X라고 부르고 X가 뭐가 될까요?를 묻는 겁니다. 자, X가 뭐가 될까요? 뭐 1 아니면 2 아니면 3이에요. 맞긴 맞는데 그럼 1, 2, 3밖에 없으니까 1 아니면 2 아니면 3 맞죠? 그죠? 맞긴 맞는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자, 나올 수 있는 것 X가 나올 수 있는 건 1 또는 2 또는 3이고 이제는 그러면 1 또는 2 또는 3이 나올 수 있지만 1이 가장 나올 확률이 높죠. 그래서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3이고 2가 나올 확률이 6분의 2고 3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상대도수랑 똑같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X가 나올 확률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뽑으면 뭐가 나와요? 이걸 묻거든요. 그럼 X가 나올 수 있는 건 1 또는 2 또는 3이고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3, 2는 6분의 2, 3은 6분의 1을 전체 확률의 합은 1이고 여기 PX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그죠? 맞죠? 자, 이렇게 정리되는 이 분포를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분포라고 부르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변수 이 X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걸 뭐라고 부른다? 확률 분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확률 분포. 이게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의 의미입니다. 자, 다시 한번 확률 변수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하면 확률 변수는
값에 따라서 확률이 결정되는 변수입니다. 값에 따라 확률이 결정된다. 값에 따라 확률이 결정되는 변수입니다. 확률이 결정되는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 요 경우에 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 자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은 x값에 따라 확률이 결정되죠. 그래서 이 x를 확률 변수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확률 변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확률 분포는 뭐냐? 두 번째 확률 분포는 그럼 확률 변수에 따라서 확률이 정해지는 거죠. 그죠? 맞죠? 확률 변수에 따라 정해지는 확률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 변수와 실제 확률의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될까요가 확률 변수라면 뭐가 돼요를 정리해 놓은 것 1일 때 3분의 6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은 걸 확률 분포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확률 변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로 구성이 되는데 자, 이산 확률 변수는 정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수 또는 자연수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를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한다면 x 나올 수 있는 값은 1 또는 2 또는 3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1 또는 2 또는 3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별할 수 있는 정수적인 특징, 정수 또는 자연수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부르고 만약에 이 데이터가 고등학생들의 키라고 생각해보죠. 그럼 뭐 이제 165, 170 뭐 이렇게 쭉쭉쭉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요 데이터를 정리한다고 볼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일 작은 학생이 130이라고 봅시다. 그럼 130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이 다음을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130 다음은 131? 130.5도 있잖아요. 130. 그럼 130.1? 130.01 이런 것도 있죠. 따라서 130으로 시작을 하되 그 뒤에 뭐로 써야 될지 그 다음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이렇게 키 또는 몸무게처럼 실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실수처럼 연속된 값을 갖는다. 연속된 값을 갖는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 이걸 왜 구별을 하냐면 확률 분포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산 확률 변수는 이렇게 표로 정리하면 돼요. 이산 확률 변수는 표로 정리하면 된다.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는 표로 정리하면 됩니다. 표로 정리해서 이산 확률 변수는 이렇게 대응 관계를 표로 정리하면 되는 거고 표로 정리한 걸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분포표라고 불러준다. 확률 분포표. 이 표를 그려놓으면 1이 되는 확률은 몇, 2가 되는 확률은 몇, 대응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이산 확률 변수는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연속 확률 변수는 이 표 자체가 못 만들어지죠. 못 만들어지니까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분포로 표시할 때 연속 확률 변수는 자, 이 녀석을 정확하게 표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을 어떤 그래프로 그립니다. 분포 상태를 나타내는 곡선으로 그립니다. 이걸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확률 밀도 함수. 뒷시간에 다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밀도 함수로 확률 분포를 표시한다. 요 정도를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자세한 건 뒤에서 다룰 겁니다. 뒤에서 다룰 거니까 지금은 뭘 이해하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이런 자료의 정의, 통계를 고등학교 버전으로 말을 살짝 바꾼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에서 하나를 뽑을 때 걔가 뭐가 나올까요?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럼 걔가 나올 확률을 다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x 값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지는 변수를 확률 변수라고 부르고 그 확률 변수와 확률 값을 1대1로 대응시켜 준 걸 확률 분포라고 부르는데
이 확률 변수가 이산적인 특징이 있는 걸 이산 확률 변수, 연속적인 걸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르고, 이산 확률 변수는 표로 정리한다. 이걸 확률 분포 표라고 불러주고, 그 다음 뒤에 배울 거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확률 분포 표 또는 확률 질량 함수, 확률 질량 함수로 정리를 합니다. 질량 함수로 정리를 합니다. 아, 쌤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이산 확률 변수는 확률 분포 표로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연속 확률 변수는 표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분포 상태를 나타내는 곡선으로 정리한다. 그걸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른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세한 건 뒤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